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 유튜브 보신 분들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뭘 취직을 한다거나 사업을 할 때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그래.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용어 자체가 있지를 않았던 시절이에요. 서비스를 탑재하고 오신 거네. 그렇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없었어. 고객 감동을 그때 한 거죠. 요즘은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하는 1순위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친절하게 설명 안 해주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작가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이런 느낌이 납시다. 신나게. 우리 김현기 의원이 지금 악을 쓰는 이유는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갖고 반대가 악을 쓰는 것 같은데 뭐 작가 청문회는 사실은 주식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별개죠. 우리 작가님들을 초대하는 시간이고 우리 목표는 우리 전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V인사이트 함석영 작가님은 네, 사실 요즘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해요. 그러니까 인스타 릴스에 무조건 떠서 보거든요. 왜냐면은 네. 근데 이 작가 청문회 책이 선정되면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나 저 책 읽었는데 뭐 작가 그렇죠. 아는데 하는데 젊은 30대 초반분들이 청담 캔디 언니를 다 알더라고요. 진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 분 나왔을 때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 나이가 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영상 보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이거 나이 테스트예요. 그럼 직접 한번 나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V인사이트 함석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앞에를 인트로를 건너뛰면은 뭔가 설국열차에 나오시는 배우님 느낌도 좀 날 수 있는데 유명한 정당 캔디 언니의 자기소개 좀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여러 가지 손댄 사업들이나 하시는 일을 거의 다 성공을 시켰더라고요. 약간 대표님하고 같은 아,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죠. 맞아요. 뭐 대표님 주식 말고 잘하는 거 없잖아요. 그만히 계세요. 일단 195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초반에 강원도 강릉에서 옷가게로 시작하셨고 보험 영업도 사실 이제 저희 밸런스도 보험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보험 이런 분들을 이게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전국에서 2위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의 소문으로는 강원도에 있는 무장공비도 보험에 끌어들인다고 할 정도로 강원도의 그 오지에서 전국 2위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20대 때 옷가게 사업을 뛰어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아버님이 강릉에서 목재소를 하셨어요. 그때는 강릉이 시골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적으로 윤택했는데 아버님 돈을 어떤 대학에 준 것 같아요. 오, 네. 기부. 기부가 아니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쇼크로 이제 어머니가 또 폐혈증으로 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아이고. 그때 23살에 아버님이 여러 가지 그거가 겹쳐갖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강릉여고로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는 지금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학생. 그러면 약간 일진까지는 일진까지는 아니고 이진. 삼진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아버님을 참 잘 만났어요. 왜냐면 언니는 미스 강원이었고 그럼 얼굴이 예뻤잖아요. 미인이세요? 예. 캔디 언니. 감사합니다. 근데 동생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간에 끼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한 번도 저한테 너 왜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개발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한 20대 그런 분들이 가져야 될 그거를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탁 돌아가시니까 제가 갑자기 아주 문제 있는 사람에서 언니 오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이 가정을 일으켜봐야겠구나. 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30년을 놔두고 돌아가셨는데 김장을 못했어요. 그 해에. 그래서 어머니는 아파 누워 계시고 동생 둘이 있고 이런 상황에 갑자기 철이 들은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많은 세월을 한 40년 동안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중에 30년이 해외 무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안 됐고 구글맵도 없었고 파파고도 없었고 이런 시절에 제가 유럽을 갔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조차 몰랐던 시절이에요. 몇 년도죠, 엄마? 그게 이제 1990년. 딱 90년. 예, 일반 관광객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서 나보고 일본 사람이냐고.
그리고 북한에서 왔냐 그러고. 어. 그럴 정도로 한국을 알게 된 게 88년도, 86 아시안게임에도 잘 몰랐어요. 그렇죠. 제 기억에는 88년 올림픽 이후부터 이제 비행기도 맞아요. 뜨고 그랬지. 그 전에는 외국에 나가는 건 사실. 그러니까 거의 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다녔고, 네네. 그것이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지나서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키웠구나.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뭐든지 칭찬을 하고 너 왜라고 지적을 안 하니까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항상 아버님이 뒤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잘 살았어요. 종합병원을 하시고 지금도. 또 아버지 쪽에는 이제 그 시골에서 호롱불 켜놓고 서울대 나오시고.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아버지 형제들이. 작은 아버지,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데도 아버지조차도 4살 때 친 엄마를 여여갖고 아이고. 머리가 제일 좋은데도 그렇게 혼자서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 머리를 가지셨는데 지나서 보니 제가 그 양쪽 머리를 다 가진 것 같아.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공부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역시 아버님 쪽 피. 그리고 외가 쪽은 전부 이렇게 여성들이 90, 80이 돼도 나와서 활동하는 사업가. 네,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네. 작가님 머리 자랑을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맞아. 좋다고.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무장공비도 가입을 시켰다고 할 정도로 영업력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강릉이라는 그 당시엔 더욱 작은 그 강릉이라는 도시에서 14만 인구가 그 당시에 14만. 그 당시에 14만에서 전국적으로 랭킹에서 2위까지 찍을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딱 목표를 설정해놓고 데드라인 설정해놓고 하루에 한 건 아니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거창한 목표를 갖고 항상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뭐 이런 구호를 스스로 외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택시를 타고 이제 강릉 경포대 쪽으로 이렇게 친구 집을 가는데 그날은 공쳤어요. 근데 아저씨한테 내가 그 보험을 팔았잖아요. 오, 아니 그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혹시 그러면 약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세요? 네, 어디까지 가십니까? 송정 갑니다. 친구 집 가요. 가시죠. 예. 그래요. 근데 아저씨, 네. 사실 제가 보험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보험한 게 안 생겼는데. 예. 이래서 잘 하는데 오늘은 좀 못했어요. 원래 아이고. 제가 하루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네. 뭉쳤거든요. 그래서 아저씨가 무조건 해줘야 돼. 이건 협박 아니야? 무조건 해줘야 돼. 이거는 시작이구나. 무조건 해줘야 돼. 왜 나는 해줘야 돼? 스스로에게 내가 정했잖아. 오늘 하루에 하나 안 하면 집에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오늘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 아저씨를 무조건 해야 된다. 몇천 원짜리라도. 빨리 한다고 대답하세요. 무슨 보험인가요? 생명, 화재, 뭔가요? 생명보험. 생명이요? 나 아직 20대인데? 20대니까 싸잖아요. 지금 1,000원에 들 거면 나중에 10,000원에 들 텐데. 나 50대인데? 50대 지금도 안 늦었어. 야, 이런 식으로 그냥 멘트가 아직도. 응. 그때 당시에 그 멘트들이 그냥 촌철살인처럼 오늘이 나오네요. 제일 싼 거야. 부동산처럼, 아, 주식처럼 오늘이 제일 싸. 27살 나이에 500만 원으로 그 당시에 명동 사보이 호텔 진짜 유명한데 그 사보이 호텔 1층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시고 7개월 만에 가게 임대권을 사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편향된 생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진출하고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 당시에 이뤄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가장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다.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성이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어. 그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을 보통 상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대가 여자면 일단 이거는 내 게임 상대가 되지 않아. 복싱으로 따지면 여자가 딱 나왔어. 복싱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장 해제를 딱 해버리는 거야. 경계를 안 하니까 그냥 뭐 마시는 거 하나 사주면 그냥 다 얘기하는 거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얕잡아 보는 거구나. 얕잡아 보는 그러니까 라이벌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아이고 이 정도 정보는 네가 해도 뭐 하겠니? 그렇죠. 근데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알아채기가 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7개월 만에 어떻게 가게 임대권을? 이게 모든 제 책을 보면은 그게 뭐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사업을 이제 이렇게 쭉 40년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건 다 기본이야. 우리가 모든 건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명동에서 옷을 안 사가지고 나가면 뒤에 대고 욕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죠? 약간?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어떤 매너가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은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전 세계 물건이. 그때는 수입이 자유화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돈이 있어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없던 시절이란 말이야.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았어. 그러니까 파는 사람 우위의 시장인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본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 어떤 계기로 일본에 가서 쇼크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발을 밟히고도 자기네가 스미마셍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일본 도쿄에 있는 어떤 문구사가 지금도 있거든요. 제가 가서 물었어요. 어떤 물건을 찾는다 이러니까 5층까지 직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용어 자체가 있지를 않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명동에서 제가 물건을 안 사가는 손님, 사모님들, 뭐 평창동 이런 데가 잘 살았거든요. 네. 오시면, 사모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사가.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죠. 서비스를 탑재하고 오신 거네. 그렇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없었어. 고객 감동을 그때 한 거죠. 잠깐만요. 그때 잠깐 서비스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뭐 있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사모님, 어디 사시는 거예요? 평창동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들어오세요. 목마르시죠? 뭐 드릴까? 커피 드릴까? 아니면 주스 드릴까? 소주 줘요. 안 사셔도 되니까 다리 아프시잖아. 잠깐 아셨다 그냥 얘기하다가 하세요. 근데 이게 요즘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 80년 후반에는 소금 던지고 그런 경쟁 상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서비스로.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도 서비스 교육이라는 자체의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지.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고객 연대를 보면 네. 요즘은 당연하지 않아요. 저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서 뭐 자주는 안 가지만 뭐 양복 같은 거 사러 가면 사실은 제가 선택하는 1순위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친절하게 설명 안 해주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의 화려한 이력이 끝도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20대 12개월 만에 가게 임대권 사오셨고, 심지어 이제 30대에는 무역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지금도 가기 힘들지만, 그때 가기 더더욱 가기 힘든 코엑스로 사무실을 이전한 일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근본이 소매할 근본은 아니다. 내가 전국 돈을 다 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명동에 오는 사람 돈만 먹고 있잖아. 와, 멋있다. 잠깐만. 진짜 멋있다. 내가 압구정동에서 가게를 하면 압구정 손님한테만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전국의 대한민국 돈을 다 먹기 위해서 내가 서울에 온 거지. 명동 손님만 상대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압구정동이 시작을 안 하던 시대예요. 바로 막 시작하려고. 쇼핑 에리아가. 그래서 내 지인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압구정 한양에 살았기 때문에 압구정동에다가 옷가게를 열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난 동대문 시장을 가겠다. 도매하러. 그래야 전국 손님을 먹지. 그래갖고 제일평화시장을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걸 아는 거예요. 동네마다 사이즈가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해서 잘 사는 동네의 사이즈가 미국 사이즈로 6이라 그러면 맥시멈. 예. 그럼 대치동만 가도 8로 넘어가. 그 더 밖으로 하면 12로 넘어가. 여자들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왜 그러는 거죠? 피트니스를 하잖아, 운동. 네. 다이어트 한지. 없는 사람들이 무슨 다이어트예요, 그 시대에. 맞아요. 없어서 못 먹는데. 네.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호텔 헬스코는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이즈도 달라, 컬러도 달라. 잘 사는 동네 컬러는 내추럴이야. 베이지, 블랙, 뭐 브라운 이래 가는데 점점 밝아졌고 나중에는 빨강, 루즈도 새빨간 거 바르고 브라우스도 빨간 거 있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청담동 스타일이지 뭐 약간 대치동 스타일이고. 그래서 제가 동대문에 가서 이런 걸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산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압구정동 현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동네별로 좋아하는 컬러, 사이즈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를 타겟팅할 건가가 나오는 거죠. 내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100개의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각 백화점 지점마다 똑같은 수량을 줬어요. 그 조사가 안 돼 있었던 거지. 여기는 하나도 없이 다 팔렸는데 저기는 다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포스가 없으니까 어디에 남아있는 것도 조사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땡 처리돼서 다 덤핑으로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전국을 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아니 그 데이터가 사실 요즘은 유튜브나 뭐 구글이나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없었는데 혼자서 그거를 자각하고 오케이 돈 냄새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좀 크게 사업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한국 돈 갖고 안 되겠다, 세계 돈을 먹어야겠다, 막 이런 게 되게 있던 것 같아요. 명동 돈에서 전국 돈으로, 그 다음에 한국 돈에서 세계 돈으로. 예, 왜 그런 게 생겼냐면 잘할 때도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여기 부자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이모부가 이제 종합병원을 하시는데 이씨야. 제가 강릉에서 부자를 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는 거기서 유독 뭐 남바 원투로 부자니까 이씨 가진 사람은 다 부자다.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대가 넘어갔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처음에 내 20대 시절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했는가.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관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랭킹 안에 들어가는 어떤 상위 0.1%의 사람들을 우연히 알게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사람, 큰 기업의 사람들, 그 회장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보다 보니까 웬만한 돈은 돈 같지가 않은 거야.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벌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명동에서 가게 하면 안 되지. 동대문에 가서 전국으로 팔고 전국에서 안 되면 세계 돈을 팔아야지. 이런 게 이제 마인드가 세팅이 되는 거죠. 아니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아버님이 여의셨을 때 사실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기로 야 내가 해보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부자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유, 무슨 애니엘이 잘 만나가지고, 아유, 콜이 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들 만났을 때 저들의 습관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분석하고 관찰하는 입장이 있는데, 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저께 제가 릴스 해놨잖아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안 돼. 맞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내가 인스타에 썼잖아요. 왜냐면 그저께 누가 찾아왔어, 아는 동생이. 네. 근데 이 사람이 한 100억이 아니라 한 2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요새 고금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힘들다. 이자 부담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전화를 했더니 언니 나 죽겠어 망할 것 같아 뭐 힘들어 뭐 이 소리를 하는데 우리 집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막았죠.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마라.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은 뭐죠? 이게 말의 습관이 된다. 그러면 나부터라도 도망가. 당신은 돈 필요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돈 빌려야 되잖아. 근데 힘들다 죽겠다는 사람 누가 만나? 앞으로는 그래 잘 될 거야 이러고 뒤에 가서 다시는 전화 받지 말아야지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기필코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이 생에 망했어. 될 일도 안 돼.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위기를 기회로. 근데 아까부터 정말 좋은 말씀 뒤에 돈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저녁에 진짜 장사, 약간 상도 느낌이 나시는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네. IMF를 맞이했는데 그걸 극복하고 홈쇼핑을 이걸 또 어떻게 그 당시는 홈쇼핑이 2개 채널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3945 동아 쇼핑하고 이렇게 45 쇼핑밖에 없었는데 인생의 문제가 파도처럼 온다 그러잖아.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한 얘기가 있어. 좋은 일 있을 때 샴페인 터뜨리지 마라. 우리 이생 무사님도 아마 그런 경험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라 그러냐면 항상 업앤다운이 있는 거야 인생은. 주식을 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잖아. 끝까지 가는 게 있어요? 끝까지 간다는 거는 그만큼 골이 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샴페인은 터뜨리면 안 돼.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마. 너 그냥 그럴지도 그냥 준비를 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IMF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부도가 난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딱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 고향에 있는 엄마하고 동생들은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기필코 난 이걸 뚫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갖고 내가 이거를 무조건 내가 하겠다 이럴 때는 그게 벽이 되고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벽이 뚫리지 않을 수도 있어. 새끼리라는 게 있는 거죠. 새끼리.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4번을 밥을 먹었어요. 다 전쟁통이기 때문에 만나자 그러면 한 사장 시간 없어. 다음에 만나 이런다고. 그래? 시간 없어? 새벽에 만나. 어디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6시 반에 조식을 하잖아. 6시 반에 만나 밥 먹자. 보내고 9시에 만나. 12시에 밥 먹어. 저녁에 밥 먹어. 밤에 만나. 4-5번을 만나는 거야. 미팅 때문에 식사를 사람들을 연락해서 만나는 거야. 왜? 와. 왜 만나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상대한테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답을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야. 합의를 받고 싶은 건가? 아니야. 대화 속에 보면 내가 이 얘기를 내가 풀고 있는 거야. 음.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래요? 함사장 외국 잘 알잖아. 한국 사람들 메이드 인 이태리 좋아하잖아. 상표 하나 갖고 와. 그럼 그냥 막 이태리 그 상표 하나 비스무리한 거 하나 갖고 와서 홈쇼핑에 딱 붙여서 만들었죠, 한국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벽을 만나면 새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IMF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난 노가다라고 표현해요.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파리를 가서 거기서 새벽에 도착해서 TS를 해갖고 피렌체를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이에요. 수십 년 동안. 노가다라고 내가 표현을 할 정도로 시차가 틀리잖아. 근데 그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나는 국내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1시간에 방송 딱 틀면 2억을 파는 거야. 에이,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20억도 팔아. 근데 그 당시는 2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그 이쪽에는 티셔츠 주고 이쪽에는 스웨터를 줬거든요. 서로 다른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저쪽 걸 갖고 오라고 막 그 MZ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와. 그래서 그 돈을 정말 또 홈쇼핑 돈을 많이 먹으셨겠네요. 예, 때로서 완전 장장 먹었지.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죠. 2000년 초부터 해가지고, 오사카, 뭐, 싱가포르, 중국,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원단과 의류와 머플러를 떼워가지고 수입해서 국내 패션업계에 1인자라고 할 정도로 20년 네. 이상 납품을 하고 계십니다. 네. 무역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무역이라는 게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뭐, 이제 정주영 회장님 가가지고 500원짜리를 하나 들고 맞아요. 무역을 한 것처럼, 혹은 뭐 옛날 중국 사람들이 진짜 그냥 현금 다발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죠. 이 무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외국하고 사고 파는 거야. 우리나라에 없는 거, 외국에는 있는 거. 외국이 더 우리보다 싼 거를 갖다가 물물교환식으로 하는 게 무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 빼고는 뭐든지 보면 이게 다 그걸로 보여. 저걸 갖다 어디다 팔지 이거. 옛날에 제가 홍콩을 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서양난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홍콩에 있는 친구가 나를 어떤 바에 데리고 간 거예요. 딱 데리고 갔는데 서양난이 테이블에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 태어나 처음 본 곳이야. 보통 바에 가면 여기 괜찮네. 여기 뭐 술 마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가 딱 보이면서 한국에서 못 본 곳인데 저 한국에 수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또 무역의 묘미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없는 길을 만들면서 간다. 남들이 다 가서 닦아놓는 길은 재미없죠. 그런 사람 누가 저기 아침마당에 부르고 여성 기업인으로 방송에서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이 안 간 일을 내가 개척해서 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특별함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창업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 유튜브 보신 분들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뭘 취직을 한다거나 사업을 할 때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그래. 무역하려고 그러면은 영어 학원을 여기 강남역에는 파고다 학원을 끊어갖고 나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놔야겠어. 그리고 내가 무역학과에 들어가서 이걸 해놓고 나는 이걸 할 거야. 이렇게 하죠.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동시에 하는 거야, 동시에. 점을 일단 찍어. 내가 뭐 하고 싶어. 딱 시작을 해놔. 실행이 답이잖아. 예, 그렇죠. 점 하나 딱 찍으면 이미 시작이 된 거야. 50%는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언제 배워갖고 이 바쁜 세상에 배우면서 이걸 해요? 그럼 다른 애가 그걸 다 하고 있는데 내 밥그릇은 없는 거예요. 야, 무조건 실천을 하고 행동을 옮겨라 뭐 이게 지금 주식할 분들은 HTS 계좌 개설을 먼저 하고 딱 그러면 시작된 거야. 50%는 시작된 거야. 이미 전문가가 된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뭐를 하고 싶다. 나는 무역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중요해.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사람은 99%예요. 너 꿈이 뭐야? 너 목표 뭐야?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지. 화를 쏘는데 이번에 저거 하잖아. 올림픽. 영궁. 어디를 맞춰야 되는 거가 있으니까 쏘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그렇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목표 설정도 확실히 하고 실천을 바로 시작해라. 목표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야. 이걸 목표가 있어. 그럼 왜 이걸 하려는데? 인스타를 해. 팔로우가 5만 10만 돼도 수익화 하나도 못 시키던 사람이 있어. 왜 했는데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프로필을 만들 때부터 이걸 왜 할 건데 그 끝점이 있어야지. 이걸 해서 나는 뭘 지식 창업을 할 건지. 이걸 해서 공동 구매를 할 건지. 있어야 되잖아.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IMF 위기도 극복하고 심지어 무역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또 돌파구를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시켰단 말이죠. 네. 지금 뭐 10개만으로 릴스 조회수가 160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맞아요. 또 이건 이제 주변에 조언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또 이게 야 이걸 괜찮겠다라고 또 이제 선고안을 보신 건가요? 그 전에 이제 가끔 유튜브에 이제 아는 지인들이 출연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또 인스타를 하셔요. 전국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가르치고 인스타도 가르치는 분이에요. 네. 12월 말이면 연락이 오는 거야.
정신교육 좀 시켜달라고. 인스타 이혼 나방으로. 왜 정신교육 시켜달라고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뭐 지리산에서 도라지 농사 짓는 사람, 뭐 소상공인들이야. 아줌마들이. 그러면 이게 농사도 짓고 제조도 하고 애도 키우고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우울증이 있는 거야. 근데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수십 번 하는 거야, 하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고 한번 좀 망치로 때려달라고 이래갖고 저를 초대하는 거죠, 인스타 라이브로. 근데 재작년에 이제 그거를 딱 12월 말에 나갔는데 한 200~300명이 봤거든요. 이 사람 한 번으로 안 된다. 계속 출연시켜라. 사람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고 싶잖아. 또 끝나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스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캔더니 제발 인스타를 하라고. 제가 B2B를 수십 년을 했잖아요. 제가 뭐 삼성 전 브랜드, 톰보이서부터 처음 이렇게 뭐 원단 머플러 이런 걸 납품을 했었잖아요. OEM으로. 결국은 남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 사람들은 500억 하는 사람들이 1300억 하면서 자기네 엑시트를 하고 나는 뭐냐 이거야. 나는 밥만 먹고 사는 거야. 일은 누가 했어요? 제가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너무 길게 했다. 결국은 내가 내 브랜딩이 안 됐구나.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밀라논나라는 어떤 분이 이태리 초기 유학생이잖아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제 한 100만 거의 하면서 브랜딩이 됐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B2B가 아니라 B2C를 해야겠구나.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면은 내가 뭐 30컨테이너를 브랜드에 납품하는데 그럼 한 컨테이너, 두 컨테이너 팔아도 마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힘도 덜 들고 돈도 덜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해서 인스타가 접근하기 가장 쉬우니까 그게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15만 가고. 와, 아니